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검둥이를 탁송 보내자니 렌트비의 2배가 훌쩍 넘는 돈이 들어서 테슬라와 함께 출고를 고민했었던 EV6 롱레인지를 빌려봤어요. 안 그래도 너무 타보고 싶었고 출고를 고민했던 차량이라 기대가 되었었기에 5일간 타본 EV6에 대한 느낌을 하이랜드 오너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이라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그런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제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제 첫 차라는 점, 렌트했던 차량 기준일 뿐이고 EV6의 모든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점 등 양해 부탁드리면서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랜드 이전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모델이 EV6와 모델 Y였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EV6의 전면, 모델 Y의 후면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도 전면이 더 멋있다고 생각된 EV6에 마음이 더 갔었죠. 실제로 렌트해서 며칠 동안 끌고 다녀보니 전면 디자인은 확실히 국내 브랜드의 자동차들 중에서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간이 명간이라고 구형이 되어버린 EV6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된 신형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면은 구형이나 신형이나 좀 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너무 미래적인 느낌을 주려다가 촌스럽고 난잡한 느낌? 빵댕이가 올라간 디자인은 좋은데 램프를 꼭 저렇게 했어야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두사미 그 잡채. 실내 공간 크기. 여행 후 돌아와서 하이랜드에 타자마자 바로 느낀 것이 실내 공간의 차이였습니다. EV6를 타고 다닐 때는 왼쪽 다리를 놓을 공간이 넓어서 편하게 타고 다녔더라고요. 하이랜드를 타자마자 왼쪽 다리가 다소 곳이 오므려지는 게 확실히 EV6의 실내 공간이 더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검둥이를 오래오래 사고 없이 잘 타다가 다음 차는 모델 Y 주니퍼나 X가 페리되면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 저는 트렁크 차박을 종종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넓은 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EV9이 최고일 것 같지만 차체가 너무 커서 불법 주차가 많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부적합했고 그나마 아이오닉5가 공간적인 면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중세시대에 풀플레이트 갑옷 뚜껑같이 생겨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EV6 수준이면 만족하고 쓸만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확실히 드라큘라 체험이 가능한 하이랜드의 관짝 같은 공간보다는 넓더라고요. 시트를 폴딩하면 정말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이고 일단 트렁크가 뒷유리 통으로 열리는 데다가 별도의 턱이 없어서 큰 짐들을 넣고 빼는 데는 승용차인 하이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V2의 기능까지 사용한다면 차박에서는 확실히 EV6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V2L.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전기차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파워뱅크가 굳이 필요 없는 전기차. 실내든 실외든 둘 다든 V2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지원하는 EV6는 언제 어디서든지 차량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전자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호텔을 연박으로 잡았기 때문에 쓸 일 없었지만 전자레인지, 인덕션, 가습기,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캠핑을 가든 차박을 가든 레저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죠. 거 있어도 어차피 잘 안 쓴다?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잘 안 쓰더라도 가끔이라도 쓸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왜 넣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트럭에는 콘센트가 있던데 다음 모델 Y에서는 추가되겠죠? 실내 정숙성. EV6는 전기차라서 엔진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 실내 정숙성이 조용한 편이지만 초창기 모델이라 그런지 2열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라 모델 3 하이랜드에 비해 정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차감. 많은 분들이 하이랜드가 기존 테슬라 차량들에 비해 승차감이 확 좋아졌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이랜드를 한 달 넘게 타다가 EV6를 딱 타보니 와, 바로 육지로 돌아가서 하이랜드로 바꿔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EV6 승차감이 괜찮다는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봐서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이랜드와 비교를 하기에는 하이랜드 승차감이 확실히 좋게 느껴집니다. 승차감이라는 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속 동승하는 보조석의 제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죠.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 구간을 달릴 때 올라오는 충격이나 진동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 잘 나가고 잘 반응해줘서 조금씩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만약 하이랜드를 타보지 않고 EV6를 출고해서 쭉 탔으면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풀려버리는 아이페달. 테슬라 차량을 타는 오너의 입장에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와 형기가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하다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풀려버립니다. 회생제동 3단계 상태로 변경되어 있죠. 운전자는 매번 아이페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귀찮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후진을 해야 할 때 생깁니다. 주차할 때마다 겪은 건데 후진만 하면 아이페달 기능이 풀리는 건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울컥거리면서 이동합니다. 애초에 브레이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페달 기능을 쓰는 건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 울컥거리면서 갑자기 뒤로 훅 가버립니다. 테슬라의 홀드 모드를 생각하고 후진을 시도했다가는 생각보다 훅 가기 때문에 어딘가에 박을 확률이 정말 높아 보입니다. 전진이든 후진이든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일관성 있게 멈춰야 하는데 후진 시에는 기능이 풀려버리면서 차가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하이랜드 오너의 입장에선 후진할 때마다 풀리는 아이페달을 의식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도와 사고 위험성이 급상승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타고 다니며 원인을 찾다 보니 오토홀드 때문이라고 해서 주차 시에는 오토홀드를 껐더니 울컥거리는 일은 사라졌지만 대신 매번 꺼줘야 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너무 많은 버튼. 물리 버튼이 있는 것과 테슬라처럼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물리 버튼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EV6는 너무 많은 버튼들이 퍼져 있어서 복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버튼이 수두룩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불호였습니다. 하이랜드는 물리 버튼이 거의 없는 편이고 디스플레이만 달랑 있지만 설명서를 여러 번 보지 않아도 주요 기능을 찾아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EV6는 비슷한 버튼 배열이 있는 다양한 현기차를 타봤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 같은 현기차인데 어떤 차는 A 기능 버튼이 핸들 왼쪽 아래, 어떤 차는 같은 기능이 핸들 오른쪽 위, 혹은 오른쪽 아래.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버튼 배치라고 생각되었고 운전자의 경험성에 대한 이해도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UI. 저는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공조장치와 내비, 음악 재생 등인데 이 정도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홈화면이 3페이지까지 있는데 세부 설정들을 찾기 위해서 있을 것 같은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원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 테슬라의 UI는 얼핏 보면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은 곳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금방 적응됩니다. 오랜 기간 사용했던 다른 차량들의 UI보다 더 알기 쉽고 간결하더라고요. 공개석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늘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다 고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기차도 잘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에 제발 소프트웨어 좀 제대로 얹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키 보면 올해 출시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구형 인포 시스템인 OW가 들어간다는데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소한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안 해주던 구시대 구닥다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신차에 넣겠어요? 복잡한 계기판. 계기판이 없는 하이랜드를 타다가 계기판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싶었는데 EV6의 계기판은 너무 다양한 정보를 중구난방으로 표시하고 있어 정신이 없습니다. 실시간 연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긴 하지만 정보의 배열이나 폰트의 크기 등이 조금 더 간결하고 일관적이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EV6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대로 현기의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하겠죠. 그래도 이 부분은 차를 오래 타면서 익숙해지면 해결될 문제네요. 복잡한 에이다스.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그냥 불편합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실행시 속도나 차로 중앙 유지 등은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냥 한 번의 조작으로 에이다스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EAP나 FSD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속도로나 시내 주행 시 편하게 사용 중입니다. 반면 EV6를 포함한 HDA2 적용 이전에 구형 시스템이 적용된 현기차들은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키고 적정 속도를 조절하는 번거로움, 정차 후 재출발 시 다시 버튼을 누르거나 엑셀을 밟아줘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하이랜드 구입 후에도 별도의 설명서를 읽지는 않았으니 조작이 쉽게 구현되어 있는 것과 복잡하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둘 다 많이 사용하긴 하겠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과연 오파만큼 쓸까 싶습니다. HDA2 등은 EAP, FSD 적용되지 않은 오토파일럿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들도 있던데 조만간 경험해보고 비교해보는 영상을 올려야 할 것 같네요. 불안한 에이다스. 하이랜드는 기본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시 전방에 불명확한 차선 등이 나타나서 판단 불가능한 상황이 나온다거나 급커브 구간 등에서 수행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리가 나면서 풀려버립니다. 몇 번을 경험한 뒤로는 어렵겠다 싶은 부분에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EV6는 ADAS 실행 후 주행을 하다가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나 급커브 구간 등을 주행할 때 충돌 위험이 있음에도 ADAS가 풀린다거나 차가 스스로 핸들 조작에 개입한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핸들을 틀지 않았으면 그냥 갖다 박았을 상황이 몇 번 생겼죠. 이게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구형 버전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오토파일럿으로 전혀 문제없이 다닐 만한 곳에서도 종종 그래서 에이다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부분에서 테슬라와 형기의 성향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실행 시 자체 시스템의 주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나려 하거나 사고 위험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되면 오토파일럿이 스스로 핸들을 강하게 조작해서 핸들 개입을 하려면 힘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형기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개입하는데 너무 관대합니다.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도 운전자가 살짝 건들면 운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조작한 곳으로 딸려가는 느낌. 특히 중앙 유지와 앞뒤 간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오토파일럿이 훨씬 낫더라고요. 테슬라나 형기나 에이다스 기술이 평준화됐는데 완전 테슬라는 다 됐네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같은 기능이라고 해도 안정감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전비. 전기차를 전비주행으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에어컨 풀로 틀고 밟아줘야 할 때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EV6도 5일간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전비가 6에서 10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제주도 동쪽을 제외한 곳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녔는데 첫날 99%에 빌려서 마지막 날 91%까지 충전해서 반납했음에도 급속 충전으로 총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EV 카드 할인 적용이 돼서 7,500원 정도 충전비로 지출한 거죠. 작년 겨울 3박 4일 동안 레이로 여행했을 때 훨씬 덜 돌아다녔는데도 6, 7만원가량 기름값으로 지불했던 것을 생각하면 전기차는 전기차구나 싶었습니다. 약한 에어컨. EV6가 에어컨이나 히터가 약하다는 얘기는 구입을 고려할 당시에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확실히 약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도에 달하는 제주도의 땡볕에서 에어컨 세기를 8로 틀어놓고 뒷창문을 살짝씩 내려 빠르게 내부 온도를 낮춘 뒤 창문을 닫고 세기를 낮췄는데 하이랜드에서 에어컨을 풀로 틀었을 때는 정말 빨리 추워지는 데 비해 EV6는 풀로 틀고 한참 동안 다닌 뒤에야 추워지더라고요. 다이얼식 기어. 화면 터치식 기어 적용으로 놀림받기도 하는 하이랜드 오너로서 EV6의 다이얼식 기어는 화면 터치식보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화면 터치식에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위아래로 휙 스와이프하면 기어 변경이 돼서 참 편하게 타고 있었는데 다이얼식은 저속에서도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조작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반 기어봉처럼 편한 것도 아니고 잡고 돌려야 되는 조작 방식은 화면 터치식 기어보다도 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네요. 기타 편의성. 하이랜드는 편의성을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한 것인지 많은 부분의 원가 절감을 위해 편리하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이랜드를 타다가 EV6를 타니 역체감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주차 후 하차 시 하이랜드는 파킹 상태든 전진 후진 상태든 정차 중이면 그냥 내리고 차를 떠나면 알아서 시동도 꺼지고 문이 잠겨버립니다. 하지만 EV6는 항상 P단에 놓고 시동을 꺼야 하고 시동을 끄지 않으면 차키로 문도 잠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렌트카라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처럼 그냥 내려서 차키로 잠그려고 하면 삐 소리가 났고 시동을 끈 뒤 차키로 조작을 하니 문이 잠겼습니다.
반대로 출발 시에도 하이랜드는 그냥 타서 안전벨트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후면 중 빈 곳을 스스로 판단해서 기어가 알아서 들어가고 엑셀을 밟으면 되는데요. EV6는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주행 가능 상태가 뜨면 다이얼식 기어를 변경한 뒤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저처럼 회생제동이 기본인 아이페달 상태로 다니려면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패들 시프트를 조작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아이페달로 항상 맞춰줘야 했죠. 이런 사소한 편리함은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역체감이 꽤 크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박 5일간 주구장창 타고 다닌 EV6와 제 하이랜드 검둥이를 비교하는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국내 전기차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EV6를 선택할 만큼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부족함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크게 느꼈고, 이런 문제점들이 수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아이폰을 앞지른다면 광고에 된 옴니아2가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에 밀려 아이폰 3GS에게 완패했던 것처럼 국내 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운전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량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